너와 나만의 시간 시작할게. 6.25 전쟁 당시가 배경이고 주대희와 그리고 현중이 그리고 김일등병 이 세 사람이 낙오가 된 거야. 3명만 남았어. 그래서 이제 아군 기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주대희가 부상을 입었어. 부상을 입어가지고 현중이하고 김일등병이 번갈아 이제 이 주대희를 업고 이제 산길을 걷는 거야. 산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야. 그런 극한 상황 중에서 현중이는 자기 혼자 살려고 이 두 사람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도망가 버려가지고 김일등병만 주대희를 얻고 끈질기게 지금 산길을 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너와 나만의 시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절망적 상황이지 그지? 상황 속에서 끈끈한 동료애를 느끼는 시간이야. 끈끈한 동료애를 느끼는 시간이고, 작품 볼게요. 전쟁 중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에 낙오된 주대희, 현중이, 김일등병은 무작정 남쪽으로 이동한다. 현중이는 부상을 당하여 이동에 방해가 되는 주대희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달라고 은연중에 압박하지만 주대희는 삶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현중이가 압박을 해요. 자살하라고.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안 얻고 가야 되고 자기네들이 빨리 남쪽으로 가겠지 그지? 근데 주대희는 외면해요. 삶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결국 현중이는 밤에 두 사람을 버리고 몰래 떠나고 김일등병이 혼자서 주대희를 얻고 이동을 하는데, 자, 김일등병도 군복바지와 군화마저 벗어버렸다.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이제 이것도 군복바지구나. 이것도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야. 김일등병이 매우 지쳐 있음. 김일등병이요 매우 지쳐 있음. 이것도 산길 왼발로 산길 걷기가 힘들다는 거 모르는 바 아니야. 하지만 우선 신발이 천근만근 무겁게 여겨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다. 자, 현중이와 도망가기 전에 현중이와 교대로 서로 업고 갔거든. 근데 현중이와 교대로 없던 주대희를 혼자 감당하는 부담감, 힘듦. 그래서 다 이제 벗어버린 거야. 여기저기 발바닥이 터져 피가 내뱉었다. 그렇다고 돌불이 아닌 고운 땅만 골라 밟을 수만도 없었다. 발바닥이 터진 것보다 지금 얻고 있는 주대희의 무게가 더한 거야. 한결같이 눈에 뵈는 것은 인가 아닌 산봉우리와 계곡의 움직임 없는 굴곡뿐이요. 인가가 있어야지 가서 이제 치료를 하든가 좀 살든가 먹을 것을 얻어먹든가 하는데 없는 거야. 산밖에 없는 거야. 인간은요 삶의 희망이야. 근데 이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산봉우리와 계곡의 움직임 없는 굴곡뿐인 거야.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거야. 기에는 그처럼 갈망하고 있는 아군의 포소리 대신 아군의 포소리, 우리 군의 대포소리면 우리가 사는 거잖아. 그지? 이거 아군의 포소리는 삶의 희망 대신 한없이 먼 데까지 퍼져나간 고즈넉함과 조용한 거야. 김일등병의 몰아치는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아군의 포소리가 들려야지 가서 살 수 있는데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하니까 이제 이 김일등병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리고 뿐인 거야. 어떤 상황?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거야. 절망적인 상황. 그때도 주대인은 온 신경을 귀로 모으고 있었다. 어떤 색다른 소리나마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자,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이런 아군의 포소리인지 아니면 인가의 소리가 들리는가 싶어가지고 신경을 굉장히 이제 그 듣는데 다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들으면 김 1등병에게 얘기해서 그쪽으로 가겠지, 그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강한 의지. 이후에 이런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김 1등병은 못 듣는 개 짖는 소리를 듣고요. 포소리도 듣는 거야. 아군의 포소리도 듣는 거야. 한 번은 주대이가 저리가 물을 마시고 가자고 했다. 김 1등병은 어디 물이 있는가 싶었다. 그러나 주대이가 말한 대로 가보니 바위 틈에서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주대이는요, 김 1등병이 못 듣는 소리를 들어요. 자, 김 1등병이 못 듣는 소리를 주대인은 들음. 그만큼 청각적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 여기에 앞에 한음치 먼 데까지 퍼져나간 고저런 칸과 김 1등병이 몰아치는 거친 숨소리뿐이다 하고 그 다음에 색다른 소리나마 놓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건 있잖아. 김 1등병에 대한 책임감도 있는 거야. 왜? 살게 해줘야지. 김 1등병이 도망가버리면 자기는 여기서 죽는데 김 1등병은 힘들어도 끝까지 자기 옆에 남아있잖아. 그지? 그래서 김 1등병을 어떻게든 우리 아군 기지로 가가지고 살려야겠다. 이런 김 1등병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요. 이건 넘기고 그냥 갔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청각적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아군의 포소리를 듣고 나중에 이제 개 짖는 소리, 김 1등병은 전혀 못 듣거든. 그 소리를 듣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런 것이 겨우 심리길도 못 되었다. 자,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황이야. 지치고 힘든 상황이고요. 힘든 상황에서 산길을, 그것도 그냥 평지도 아니고 산길을 건너라 매우 지쳐 있어. 매우 지쳐 있음. 그리고 그동안 두 사람은 산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 날로 먹을 설 뿐이었다. 식량도 없어요. 식량도 없는 극한 상황이야. 극한 상황. 김 1등병의 무릎은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숙여서 거의 기는 신중이었다. 얻고 간다는 것보다 이게 얹히고 이제 기어가는 그런 폼으로 이제 걷고 있어. 주대인은 김 1등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는 각도에 따라 그만큼 자기의 생에 대한 희망도 꺾여 들어감을 느껴야만 했다. 여기 줄을 안 지나는데 여기에 자기 생에 대해서 총상으로 인해 김 1등병에게 지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김 1등병의 허리가 점점점 밑으로 꺾이지. 자기 삶도 이렇게 꺾여가 들어가는 것 같은 거야. 주대의 불안감, 그리고 김 1등병에 대한 미안함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저녁 때쯤 어느 능선을 돌아 가느라니까 앞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펄럭하고 날아올랐다. 까마귀 왠지 불길한 느낌이지, 그지?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불길한 예감이야. 불길한 예감이고, 깎은 듯한 낭떠러지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었다. 발길을 돌리며 김일등병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 까마귀 2~3마리가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쪼고 있었다. 그러면 뭔가 쪼고 있는 것 주변에 시체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야. 주변에 시체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사람의 시체였다. 그리고 첫눈에 그것은 현중이의 시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어젯밤 이 2사람을 버리고 간 현중이가 죽은 거야. 어제 저녁 2사람을 버리고 떠났을 때와 똑같이 위는 스츠 바람이요, 아래는 군복바지에 군화를 신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체력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김일등병은 모든 걸 다 벗어버렸잖아, 그치? 그런데 현중이는 아직 군복바지에 군화까지 신고 있어. 그러니까 현중이가 김일등병보다 체력적으로 덜 지쳐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덜 지쳐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요. 까마귀란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엇인가 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는 날아갈 기미를 보이다가도 그저 까옥까옥 몇 번 울 뿐 다시 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도망도 안 가요. 넘길게요. 시체 얼굴에는 이미 눈알이 없어져 떼꾼하니 구멍이 폭파인 거야. 검은 구멍이 나 있었다. 까마귀가 지금 어제까지 같이 있었던 전우의 얼굴 눈을 파모은 거야. 전쟁의 참혹함을 볼 수가 있어. 2사람은 이쪽으로 와 아무데나 쓰러지듯 드러누웠다. 현중의 시체를 보자 마지막 남았던 기운마저 빠져버리고 만 것이었다. 자신들도 이제 꼭 저렇게 될 것 같은 거야. 자신들도 곧 현중이처럼 또 곧 이렇게 되리라는 두려움, 절망감에 휩쓸리는 거야. 잠시 후에 김일등병은 무엇을 생각해냈는지 일어나 휘청거리며 벼랑 쪽으로 가더니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자, 지친 상황 속에서도요. 이렇게 한 이유는 지친 상황 속에서도 어제까지 같은 동료였잖아. 김일등병 정말 착한 것 같아. 죽은 동료의 시신이나마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자, 죽음에 대한 불길함을 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야. 쫓아버리고 싶은 마음. 그때마다 까마귀가 펄럭하고 시체를 떠나는 것이었으나 곧 못마땅한 듯이 까옥까옥하며 다시 내려앉는 것이었다. 김일등병은 도로와 쓰러지듯 드러누워 버렸다.
절망한 거야. 절망과 체념. 옆에 누워있던 주대리를 돌아봤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있었다. 자, 주대리 뭐 생각할까? 자, 살겠다고 혼자 도망간 사람이 저렇게 누워가지고 까마귀한테 파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가사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느끼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음을 느끼고요. 느낌. 두 번째, 자, 현중이의 죽음이요. 현중이의 죽음이 일찍 내가 자살했다면 현중이가 그 밤에 도망 안 가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낭떠러지에 안 떨어졌을 건데 나 때문에 현중이가 죽었네. 이런 느낌. 현중이의 죽음이 자신에게서 자신 때문이라는 자책감. 김일등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는 오히려 있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라는 것을 몸 가까이 느꼈다. 자, 불안감이야. 죽음이 곧 닥칠 것 같은 불안감. 내일쯤은 까마귀가 자기네의 눈알도 파먹으리라. 그러자 그는 옆에 누워있는 주대이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눈알을 파먹히는 걸 보는 이보다 차라리 자기 편이 먼저 죽어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가기를 바랬다. 자, 주대이가 죽으면 죽음을 목격하고 직면하는 것에 대한 공포. 직면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내가 차라리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는 문득 울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지금 그에게 없었다. 저도 모르게 홍곤이 잠속에 끌려 들어갔던 김일병은 주대이가 뭐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자, 이게 지금 주대이는 안 자고 지금 주변의 소리에 잠을 자지 않고요. 김일등병이 잠든 밤에도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 그리고 하늘에 별이 총총 나있다. 깊은 밤이라는 거야. 깊은 밤이라는 얘기고. 자, 젖소리 좀 듣게. 주대이가 누운 채 세진한 모간의 소리로 포소리가 나는 거야. 김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자, 상반신을 일으킨 거야. 상반신을 과연 먼 우레 같은 포성이 어느니 들려왔다. 그러니까 아주 주대인은요, 아직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아군의 것을 알거든.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가진 거야. 어느 편입니까? 하니까 알아맞혀요. 아군의 포야 155밀리의 정확하다 그지? 이 주대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었다. 자, 지금 김일등병은 주대의를 믿고 있다 그지? 그리고 감별하는 거야. 이거 155밀리의 아군포라는 거. 군대에서의 경험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경험이 많은 주대이고요. 그래, 얼마나 몽 그리냐고 물으려는 주대의
물으려는데 주대의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40리는 실이 되겠어. 하루 종일 그래야 10리도 못 걷는데 40리를 나흘은 걸어야 된다. 그지? 굉장히 먼 거리야. 김일병이 주대의를 얻고 가기에는 먼 거리야. 혼자 가면 괜찮겠지. 그지? 먼 거리. 자, 체력적으로 불가능해. 지금 이건 체력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 김일등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버렸다. 지금 포 소리가 나가지고 아군 포인데 그래서 희망을 가졌는데 희망에서 뭐가 됐니? 실망으로 바뀌어버렸지. 주대인은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매 시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슬의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어오던 어떤 상념일까? 자살에 대한 생각인 거야. 어떤 상념에 부딪혔다. 그것은 근총을 사용해야겠다는 생각. 이게 요거야. 근총을 사용해야겠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했던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게 아닌가. 자, 근총을 사용해야겠다.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 거야.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자결하여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가 자살했다면 첫째, 현중이가 방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자, 현중이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요. 아무튼 이제라도 자격을 해버려야 한다. 그래야지 김일등병 혼자라도 그 포소를 따라갈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자 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돌아갈 가망이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니다. 주대의 자기희생이지. 주대의 자기희생. 자기가 자결함으로써 김일등병에 대한 죄책감을, 미안함을 벗고요. 김일등병을 살릴 수 있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김일등병을 향해 포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 발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야. 혼자라도 김일등병 혼자서 아군 진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거지. 방향을 알려줌. 명령조를 말해요. 왜 명령조를 말해요? 버리고 가라고. 안 그러면 안 버리고 갈 것 같으니까. 자, 자신을 버리고
가라고 명령하는 거야.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자결하려고 하는 거야. 자결하려고 합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죠. 긴장감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이렇게 김일등병이 도망갈 수 있었는데 안 가고 같이 왔잖아, 그치? 그 김일등병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 바로 그때. 자, 그게 전환이야. 상황이 전환됩니다. 은은한 포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 이게 이제 새로운 삶의 희망, 개 짖는 소리야. 새로운 삶의 희망이고, 극적 반전이 되는 거야.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들려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도 의심스러운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김일등병이 고개만을 들고 잠시 귀를 기울이듯 하더니 무슨 소리 말입니까? 지금 안 들리는군. 거기에 그쳤던 소리가 바람을 탄 듯이 다시 들려왔다. 저 소리 말야. 이 머리 쪽에서 들려오는. 그래도 김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개 짖는 소리 같아. 개 짖는 소리야. 근처에 인가가 있다는 거야. 근처에 인가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자, 살 수 있겠지, 그치? 주대의 강인한 생존 욕구가 현실화된 것이고,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거지. 희망으로 내면 심리가 전환되는 거고,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일등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무릎끄러미로 쳐나갔다. 자, 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다급해진 거야. 다급해짐. 자, 기대감을 가집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인가가 있음에 틀림없다. 자, 모두가 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야. 모두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야.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그럼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는 거야. 등성이 넘어가면 돼. 곳에 인가가 있음. 그러나 김일등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웠던 자리에 도로 뒷걸음질 쳤다. 자, 주대의 판단, 개 짖는 소리를 주대의 판단을 환청으로 생각하는 거야. 환청으로 생각함. 주대인은 김일등병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이게 뭘까요? 삶의 희망이야. 삶의 희망을 주고 싶은 거야. 살리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다. 김일등병이 드러누우며 혼자 소리로 내일쯤은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모여들겠지. 눈알이 붙어있는 것도 오늘 밤뿐이야. 자, 자포자기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천년 절망하고 있어. 오늘이 이제 산날 마지막 날이라고. 이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갑자기 근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이거 김일등병이 아예 삶을 포기하니까 김일등병을
일으켜 세우려고 근총을 빵 쏜 거야. 그래, 근총의 역할이, 자, 근총의 역할이 변하지, 그지? 그 전에 자기 머리에 대고 자결하려고 했잖아, 그지? 주대이 자살해서 뭘로? 김일병을 위협하는 수단, 김일등병을 위협하는 수단. 또 하나는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 위에다 적을게.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의지.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둠 속에 주대이가 근총을 이리 겨눈 채 김일등병을 이렇게 안 하면 김일등병은 지금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완전 체력이 고갈된 상태거든. 김일등병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선택인 거야. 최후의 선택. 몸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 날어버. 굉장히 강한 의지지. 둘 다 살기 위한 명령이야. 둘 다 살기 위한 명령이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지. 하는 것이다. 김일등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 등을 돌려대는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라. 자, 김일등병은 자기 왼쪽 귀 뒤에 근총 끝이 와 닿았음을 느꼈다. 이게 근총은요. 자, 김일등병을 움직이게 하는 필사적인 방법이야. 움직이게 하는 필사적인 방법. 등성이를 넘어 컴컴한 나무숲으로 들어섰다. 암담하고 막막한 상황이고 좀 서 엎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랄게 엎인 주대이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 왼쪽으로 가. 좀 후에 그는 다시 잠깐만 그러고는 앞으로 하면서 지금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않기 위에 최선을 다함.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대의 말대로 죽을 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 놓는 동안에도 김일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주대의가 죽음을 앞두고 헛개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닐까. 지금 주대의 지금 개 짖는 소리, 주대의 생각을 믿지 못하는 거야. 주대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야. 왜? 자기 귀에는 개 짖는 소리 안 들리거든. 그렇다면 하필 자기네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러다가 죽을 필요가 무엇인가? 어제 저녁부터 혼자 얻고 오느라고 가정 고역을 다 겪으면서 느끼지 못한 원망. 자, 이게 이 죽을 거 편하게 죽지. 이거 왜 이러냐고. 느끼지 못했던 원망. 그때는요. 그땐 삶의 희망이 있었던 거야. 삶의 희망이 있었어.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삶의 희망도 없는데 뭐 헛것뜨고 이러니 완전 날 고생시키다가 개고생시키다가 죽게 만드네. 이런 원망이 싹 오는 거야.
원망이 주대희를 향해 거듭 복박쳐 오름을 어쩔 수 없었다. 그냥 개 짖는 소리에 확신이 없지, 그지? 그래서 김일병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지금 원망하는 거야. 주대희를 원망하는 거야. 원망함. 하지만 긋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총을 갖다가 탁 대고 있거든, 머리에.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근총 끝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근총이 비틀거리는 그름이나마 옮겨놓게 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자, 생명을 지금 이어를 느끼지. 생명의 나중에 이게 사는 길이었어. 생명을 이어파는 이 근총을 겨누는 이 행동이 실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야. 생명을 살리는 것임. 산 밑에 이르렀다. 자, 산 밑에 주대희가 말한 곳에 온 거야. 말한 곳에 다다름. 오른쪽으로 그대로 똑바로 그제야 김일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사실인 거야. 주대희 말이 사실이었던 거야.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한 거리에서인지 짐작이 안 되었다. 목에서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놓는 그름은 한끗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렇건만 쉬어갈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귀 뒤에 와닿은 근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다. 자, 주대의 협박으로 지금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배는 게 없었다. 어떻게 그름을 떼어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는 거야.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짖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 자, 희망이 실제로 다가온 거야. 어렴풋하던 삶의 희망이 지금 실제로 다가옴.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근총 끝이 벼랑간 물러나면서, 자, 근총은 주대희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주대희의 삶의 의지지. 그게 벼랑간 물러나면서 이제 주대희 몸뚱이가 무겁게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 있지. 주대희가 이게 죽었는지 의식을 잃었는지 알 수가 없어. 죽음 아니면 혼절인데 힘이 빠지고 의식을 잃은 거야. 주대희가 힘이 빠지고 의식을 잃음. 주대희가 안 죽었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게 김일등병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주대희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김일병 여기 오지도 못했어요. 자, 우리 정리해볼게. 단편 소설이고요.
실존주의, 인간의 이게 전쟁 나오지만 전쟁의 이데올로기의 갈등이라든지 전투 장면 안 나오고요. 삶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실존주의를 얘기하는 소설이고요. 그리고 전후, 전쟁 후의 전후 소설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사실적, 동료애가 느껴지지, 그지? 휴머니즘적. 그리고 상징적.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6.25 전쟁 중이 시간적 배경이고, 공간적 배경은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에 낙오된 두 사람, 세 사람이었지 원래. 주제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발현되는 삶의 의지와 인간의 특징은 사건 전개와 인물의 심리 변화를 간결한 문체와 사실적인 묘사로 표현하고 있고, 등장인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과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전후 소설이지만 이념 갈등 없고요. 전투 장면 안 나오고요. 인간 존재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인간 존재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자, 권총은요, 현중이가 떠나기 전 주대의 권총을 바라보는 현중의 행위를 통해 현중이는 주대의가 저 권총으로 자살하라고, 그죠? 죽음을 강요합니다. 죽음을 강요하고, 그다음에 개 짖는 소리 듣기 전에는 김일등병을 위해서 포소리는 들리는데 개 짖는 소리 듣기 전이지, 그지? 몽글이에 있어, 포소리가. 그래서 나하고 못 갈 거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김일등병이 가겠다, 이 생각을 하고 삶의 버림과 동시에 죄책감을, 나 때문에 현중이도 죽었어, 나 때문에 김일등병도 죽을 수 있어, 그 죄책감을 씻어볼 도구고, 개 짖는 소리를 들은 후 김일등병을 위협하는 수단이자. 왜? 그래야 움직이니까. 희망과 의지를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개 짖는 소리의 의미와 기능. 개 짖는 소리는 주변에 인가가 있다는 의미고, 산속에 고립되어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는 주대위와 김일등병에게는 희망이 생겨나는 거야. 희망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 주대위의 삶에 대한 의지가 실현된 것이고요. 자, 기능은 극한 상황에서 인물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지. 그리고 인물 내면의 심리가 그 전에 자결하려고 그랬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 그런데 이게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주대위와 김일등병이 인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잖아, 그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주대위, 큰 부상을 입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김일등병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 그의 머리에 권총을 거누면서 계속 걷도록 명령합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강하고, 또 김일등병 되게 착하지, 그지? 자신의 목숨도 이태로운 상황 속에서 부상당한 주대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자신들을 배신한 현중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쫓기 위해서 돌을 던지지, 그지? 희생정신이 뛰어나고요.
희생정신이 뛰어나고, 그리고 타인을 생각하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야. 타인을 생각하는 따뜻한 인간애를 지니고 있어. 따뜻한 인간애를 지님. 그리고 자, 부상당한 현중이를 버리고 혼자서, 부상당한 주대의를 버리고 혼자서 살기에 밤에 몰래 도망간 현중이는 이기적이고 냉정한 인물이지. 이기적이고 냉정함. 자,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